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오늘은 부산 소식 준비했습니다. 부산시가 한반도 평화시대를 이끌기 위해 남북 상생 교류 협력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시민들과 힘을 합쳐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는 사업도 추진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부산에서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이내믹 부산 뉴스 이혜리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국민들의 기대가 집중된 가운데 부산시가 5개 분야 35개 사업에 이르는 남북상생 교류협력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5개 분야 16개 과제 35개 사업으로 해양, 항만, 금융 등 주력 산업은 물론 ICT와 마이스까지 총망라됐습니다. 부산은 2002년 아시안게임 당시 선수단과 응원단 방문을 계기로 북한과는 각별한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습니다. 2003년 전국 최초로 시 대표단의 평양 방문이 이루어졌고 경제교류 5개 분야 의향서 체결, 평양 항생제 공장 건립 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과거 활발했던 교류협력 경험을 살려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평양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는 물론 남북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것이며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접점도시 부산이 세계 도시로 발전할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먼저 신북방 정책의 시종점인 부산이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원산과 나진을 경유하는 부산발 유럽행 열차 운행을 추진하고 나진 하산 프로젝트 등 한북 중러 육해상 복합 물류 루트를 활성화해 나갑니다. 또 해양 항만 등 부산의 전통 주력 산업은 물론 금융과 마이스 등 신산업 분야도 북한과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항만공사와 나진항 개발을 추진하고 중소형 조선 북한 진출을 지원합니다. 또 교통안전 분야의 스마트시티 기술과 전시 컨벤션 운영관리 시스템 교류를 통해 북한 지역의 도시 재생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호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 사회 문화 분야 교류 협력도 추진합니다. 부산 해운대와 원산 명사심리 자매결연 체결, 바다미술제 교류 전시 등을 추진하고 부산에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가는 유라시아 청년 대장정이 내년에는 북한을 경유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부산국제영화제 초청, 남북 공동영화제 개최, 2019 코리아 오픈 및 2020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북한 선수단 초청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부산시가 불행한 역사인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30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 형제복지원에서 시민의 인권을 유린한 사건으로 최근 검찰개혁위원회가 사건의 비상상고를 권고하면서 29년 만에 다시 사건 심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공식 사과와 함께 계류 중인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법률 제정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0년 만입니다. 시는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을 소홀히 해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시 부산시는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부산시를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너무나 늦었지만 시민 여러분과 누구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인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시민을 강제로 연행 감금해
노역과 구타, 학대 등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87년으로 당시 수용 인원이 최소 3,164명,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에 달했습니다. 최근 검찰개혁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를 공고해 29년 만에 사건 재조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진상규명에 앞장서는 부산시청과 오거돈 시장님의 결단력 있는 행정적 일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모습으로 보여줄 때 그 가치가 입증될 것이라 봅니다. 부산시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위로하는 실질적인 노력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류 중인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시민 위에 권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산시는 오직 시민만을 위해 형제복지원과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년 만에 공식 사과. 시민 위에 권력이 있을 수 없다는 부산시의 다짐이 불행한 역사를 치유하는 실질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이내믹 부산 뉴스 박영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확보는 부산의 30년 수건입니다. 부산시가 이 수건 사업을 더 힘차게 추진하기 위해 시민과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부산 지역 160여 개 시민단체가 부산 맑은물 범시민 대책위원회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뭉쳐 부산시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맑은물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창립 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환경단체, 여성단체, 하천운동단체 등 160여 개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먹는 물 부산시민 네트워크, 부산시 구군 여성단체 협의회, 부산 하천운동본부 등 7개 단체가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산 경남 청정상수원 확보해주겠다라는 말을 늘상 했지만 지금까지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특히 여성들이 너무 답답해서 부산의 150여 개 시민단체가 함께 모여서 오늘 대책 발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부산은 항상 수질 오염에 노출돼 있어 방역상 수도 확보 등 취수원 다변화가 절실하다며 결성 취지를 밝혔습니다. 발대식에 참석한 오거돈 부산시장은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상생 태스크포스를 통해 방역적 관점에서 청정상수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필요하다면 대구, 경북 지역과도 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정 단신입니다. 부산시가 민간조직위원회 위원장직부터 민간으로 이양을 추진합니다. 법령 정관 등에 의해 시장에게 부여된 권한일지라도 시정의 진정한 주인인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민선칠기 시정 철학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14개 민간조직위원회 중 자생력을 갖춘 4개 위원회부터 우선 이양할 방침입니다. 나머지 10개 위원회도 내부 공감대가 형성된 조직위원회부터 단계적으로 이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시청 녹음광장 지하에 빗물을 저장하는 우수 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상부 야외 주차장은 공원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이 사업은 국비 235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합니다. 시설을 설치하면 집중호우 때 일시적으로 빗물을 저장했다 청소나 조경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내년에 실시 설계에 착수해 2021년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하 2층에 7만 3천 톤급 우수 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지하 1층에 민원인 주차장을 마련해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지상 공간에는 다목적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산 최초의 공공형 키즈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구포시장 내 구포시녀 본점 3층으로 놀이 체험실과 맘카페, 수유실 등을 마련했습니다. 운영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배려석 알림이 핑크라이트를 도시철도 1호선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동안에는 3호선에만 운영했습니다.
발신기를 가진 임산부가 도시철도를 타면 임산부 배려석에 설치된 수신기가 분홍빛으로 깜빡이면서 앉아있는 사람이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해주는 방식입니다. 핑크라이트 발신기는 도시철도 서면, 부산역, 연산, 수영, 덕천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이내믹 부산 뉴스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방송 바다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